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모스 2016 엑셀 엑스퍼트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3회를 풀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엑셀, 액세스, 워드 순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만 보시고 제 바람은요, 파워포인트에도 말했지만, 이 영상만 계속 반복해서 봤더니, 시험 가서 시험을 볼 수 있겠어. 그 시험을 봤는데, 또 합격했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번 문제 1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젝트별로 몇 번까지 있냐면, 프로젝트 5번까지 있네요. 그쵸? 5번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씩 볼 테고,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예제 파일과 문제들은요,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보시면, 더보기를 눌러서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저는 프로젝트 1번을 열어놨는데, 개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사무역의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여러분은 해외 선적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통합 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볼게요. 데이터가 변경될 때 수식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수식들이 다시 계산되도록 엑셀 옵션을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엑셀 옵션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문제대로만 했잖아요. 그런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시고, 이 메뉴가 어디 있지? 라고 찾으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파일에 보시면요. 옵션은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파일에 있습니다. 파일에 옵션을 열어보시면, 여기 엑셀 옵션을 보시면, 수식, 계산을 하는 거니까 수식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통합 문서 계산에 수동으로 계산되도록, 그쵸? 수동 옵션. 그리고 다른 문제는요, 여기 반복 계산 사용하도록 아니면 오류 표시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도록, 그 다음에 빈셀에 참조하는 수식을 사용하도록,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 엑셀 옵션 문제는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했고 수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수식들이 다시 계산되도록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여기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다시 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언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다 완성이 되네요. 그쵸? 엑셀 옵션에 들어와서 수식에 계산 옵션에 수동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 문제대로 확인을 눌러주시고 2번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자, 2번이요.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B열의 스페인어 멕시코 지역의 14D 마조디 2012 날짜 형식을 지정합니다. 날짜 형식을요.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B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날짜가 어떤 걸로 멕시코 스페인어 지역의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맞춤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 있는 표시 형식을 누르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제일 멋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네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범주에서요. 날짜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로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뭘로 바꾸시면 될까요? 스페인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멕시코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스페인어, 멕시코. 이렇게 바꾸고 날짜 형식을 찾으시면 되겠죠?
14D 저렇게 나와야 되니까 14D 여기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스페인어 멕시코로 바꾸시고 형식을 저 형식을 찾아서 바꿔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쵸? 이번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고 그런데 2010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하튼 날짜 형식을 지역을 바꿔서 이 선저기를 바꿀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우리나라 연월일이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또 보여져야 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3번이요.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F열의 값에 사용자가 1보다 작은 값 또는 300보다 큰 값 또는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잘못된 수량이라는 제목의 중지 스타일을 사용하여 1에서 300박스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를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F열에 들어가 있는 값을 기준으로 유효성 검사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2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를 누르면 표의 제일 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요.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일단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는요. 내가 선택한 객체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F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줄래? 라고 선택을 하시고 자, 대상이 있었잖아요. 문제 뭐예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그쵸? 최소값은 어디서부터? 1에서 300까지요. 그쵸? 300까지 선택을 하시고 1에서 300까지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자, 여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오류 메시지로 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중지 스타일을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경고랑 정보랑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값을 입력했을 때 이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잘못된 수량이라는 제목의 중지 스타일을 사용하여 1에서 300박스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제목에다가 여기에는 뭐라고요? 잘못된 수량이라고 쓰시고 오류 메시지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1에서 300박스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확인.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내가 값을 305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잘못된 수량 제목에 그 다음에 중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소수점도 한번 써볼까요? 30.5라고 쓰면 소수점은 들어가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게 소수점이잖아요. 그쵸?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도시별 판매액을 보여주는 피벗 테이블을 새 워크시트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 표 안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줘 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 표 전체를 선택하신 거예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새 워크시트로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그러면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줬고 문제 뭐예요? 워크시트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시별 판매액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도시를 행 레이블로 넣고 그 다음에 판매액을 값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 집어넣으시고 새 워크시트로 선택을 하시고 행열 순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도시를 열로 입력을 해볼게요. 열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열을 기준으로 도시 이름이 들어가서 판매액의 값을 보여주는 거랑 이 도시
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판매액을 보여주는 거랑 문제에 보면 이게 행 레이블로 도시를 넣고 판매액으로 값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좀 더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얘는 그냥 이 값만 보여주세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좀 그렇긴 해요. 사실은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열로도 도시별 판매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행렬 순으로 집어넣기 바랍니다. 2010 문제에서는 행 레이블에 도시를 넣고 판매액의 값을 보여주세요. 판매액의 평균 합계를 보여주세요. 평균을 보여주세요. 이런 문제로 나뉘긴 하는데 이거는 하나로 만들어 보니까 하나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엉성하게 문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마 시험을 보실 때 아마 좀 더 개선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열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일단은 행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번이요.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제3셀은 여기죠. 제3셀에 하나의 조건부 평균 함수를 사용하여 런던 도시의 앨리스 포장육 제품의 평균 판매액을 계산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도시라는 이 부분에서 평균 판매액이잖아요. 그쵸? 판매액. 그런데 어떤 거요? 앨리스 포장육 제품. 앨리스 포장육 제품. 그럼 제품명도 앨리스 포장명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런던 앨리스 포장육의 평균 판매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평균을 구할 때는요,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에버리지를 구하는데, 도시가 런던이어야 되고요. 제품명이 앨리스 포장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두 개잖아요. 도시는 런던이고 제품명이 앨리스 포장육이야. 이렇게 해서 판매액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에버리지 if를 써야죠. 그쵸?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들이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조건이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랑 틀리잖아요. 그쵸? 조건이 하나일 때는 에버리지 레인지 이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 판매액의 범위가 마지막에 들어가면 되는데 조건들이 됐을 때는요. 어디 있어요? 에버리지 레인지가 처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를 눌러서요. 제일 끝으로 가신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범위 조건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도시가 런던이고 제품명이 앨리스 포장육이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끼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이 런던이잖아요. 그쵸? 런던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셀 값으로 그냥 갖고 와도 되고 그쵸? 콤마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됐어요. 도시 얘네들 중에서 런던을 고르고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제품명에서 컨트롤 방향 아래끼 콤마 뭘 찾아요? 앨리스 포장육이니? 라고 해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1번을 다 푸신 거예요. 시트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개요를 또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서 회의를 앞두고 매출 목표 집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죠? 1번, 사용자가 워크시트를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도록 암호 세일즈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보호합니다. 통합 문서 보호는요, 검토에 있습니다. 검토에 보면 여기 통합문서 보호라고 있죠? 통합문서 보호 한번 읽어볼까요? 통합문서 보호를 선택하니까 다른 사용자가 시트를 이동, 삭제 또는 추가하는 등 통합문서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합문서 보호를 눌러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암호에 안 보이네요. 대문자 S, 골뱅이, LES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대문자 골뱅이 LES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내역 워크시트에서 표 이름을 표 1에서 판매 내역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표 1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모양이 있는데 여기 이름 정의한 데를 보시면요. 여기 표 1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표 1을 선택을 하면 여기 필드를 제외한 부분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 선택한 부분을 판매 내역이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디자인에 와보시면 표 이름이라고 표 1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요. 표 1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주면 될까요? 판매 내역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판매 내역, 표 1의 부분이 판매 내역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냥 여기 홈에서 표 1의 영역에서 이름 정의를 판매 내역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또 이름으로 판매 내역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판매 내역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를 선택하고 디자인에 들어가서 표 이름, 표 1에 있는 이름을 판매 내역이라고 바꿔주시면 2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자, 3번이요. 매출 목표 워크시트에서 차트에 이동 평균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매출 목표 워크시트로 와서 워크시트의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 평균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추세선 추가라고 나옵니다. 추세선 추가. 그러면 추세선 추가를 누르면 여기 이동 평균 추세선, 이동 평균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뿅 들어가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동평균 추세선을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차트를 선택을 하면요. 디자인이랑 서식이라는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여기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서 추세선에 이동평균이라고 집어 넣으셔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똑같은 모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우고 해볼까요? 자,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요소 추가에 추세선에 이동평균 그러면 이렇게 뿅 들어가잖아요. 자, 다음 문제요. 4번 매출 목표 워크시트에서 F2셀에 있는 값에 따라 달라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요. 일단은 F2셀을 선택을 하시고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셀들을 표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식 탭에 보시면요. 참조되는지, 참조하는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식 분석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참조하는, 직접,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참조하는 셀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안 생길 때까지 한 번, 두 번 눌렀어요. 보세요. 다시 연결선 제거를 누르면 F2셀을 선택을 하시고 참조되는지, 참조하는지를 보시고 참조하는 셀 추적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쵸? 문제대로만 해주면 되니까. 자, 5번째요. 매출 목표 워크시트에서 F5셀에 조사직을 추가합니다. 문제가 틀렸네요. 조사직이 아니라 조사식이겠죠? 워크시트 F5셀에 조사식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F5셀을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요. 여기 수식 분석에 여기서 여기 조사식 창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사식 창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사식 추가라고 있잖아요. 조사식 추가.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조사식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닫고. 이거는 여기 있는 수식 분석에서 내가 선택한 이 수식이 조사식으로 표시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기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업무상에서 사용할 일은 전혀 없겠죠, 그쵸? 그냥 매출 목표 워크시트 F5셀을 선택을 하고 조사식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조사식. 그러면 여기에 더블 클릭 눌러볼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자, 프로젝트 3번이요. 개요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해외 영업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 실적을 비교하고 상반기 수출 내역을 요약하는 워크시트 작업을 하고 있대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인데 영업이익 워크시트에서 선택되어 있는 얘네요. 그쵸? 영업이익 워크시트에서 각 월의 영업 실적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달성률은 꺾은 선형 차트를 보조축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가로축 레이블은 월로 설정하고 범례 항목 계열은 영업실적과 달성률만 포함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요, 차트를 그릴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차트가 이전 2010에는 그려진 차트를 가지고 편집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런 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업무상 이거를 표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 요거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각 월의 영업 실적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달성률은 꺾은 선형 차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월별로 영업 실적,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달성률 얘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삽입해서 우리는 차트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차트는요. 혼합형 차트예요. 그죠? 혼합형, 콤보. 하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하나는 꺾은 선형이잖아요. 그죠? 꺾은 선형으로 갖고 오되 달성률은요. 문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달성률은 꺾은 선형 차트를 보조축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보조축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월별로 영업 실적을 갖고 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꺾은 선형으로 달성률을 갖고 왔어요. 이때 가로축 레이블은 월로 설정하고 그러면 그거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가로축 레이블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숨겨진 메뉴 디자인에 추가 요소에 축 제목 가로 기본 가로 세로 보조축 그러면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월이라고 쓰면 되겠죠? 월이라고 쓰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범례 항목 계열은 영업실적과 달성률만 포함되도록 합니다. 가로축 레이블은 월로 설정을 했고 범례 항목 계열은 영업실적과 달성률 이렇게 딱 표시가 되면 되네요. 그렇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워크시트에 있는 차트를 달성률이라는 이름의 서식 파일로 차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우리가 만든 차트의 서식 그대로 차트 서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0 메뉴에서는 여기에 차트 서식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여기에 2016은요 그게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여기 보시면 서식 파일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여기 달성률 다른 거 바꾸시면 안 돼요. 여기 차트 서식 안에 달성률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3번 수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수출 내역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네요. 수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수량 2열의 값이 얘네들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 이상일 경우에 녹색 원을 표시하고 30에서 50 미만인 경우에는 노란색 원, 30 미만일 경우에는 빨간색 원을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 규칙을 기존 행위나 새행에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 서식을 줘서 그 내가 선택한 영역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그 조건이 맞으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열을 기준으로 내가
입력되어 있는 값이랑 새롭게 입력될 부분들을 새롭게 적용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2열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에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도형. 뭐가 필요해요? 녹색, 노랑, 빨간색. 그러면 여기 3색으로 선택을 하시되 얘를요. 그냥 두시면 안 되고 규칙 관리에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아이콘 집합 규칙을 다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50 이상의 경우에 자, 숫자를 기준으로 값이 크거나 같다 50 이상일 때는 녹색, 그 다음에 값이 30보다 작을 때는 그러네요. 그쵸? 들어갔네요. 그쵸? 아까는 0이라서 제가 헷갈렸는데 30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 그쵸? 확인. 적용.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마지막 값을 25라고 집어넣으면 그렇게 뿅 표시가 생기잖아요. 그쵸? 자, 조건부 서식도 봤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열 i에 and와 o 함수를 사용한대요. 함수 문제네요. 그쵸? 사용하여 사이즈에 따른 판매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true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false를 표시합니다. and와 o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true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if라는 조건 함수를 써야 되고 그런데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쵸? 어떤 거요? 사이즈에 따른 사이즈가 스몰이야? 사이즈가 미디엄이야? 사이즈가 라지야? 요거랑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판매 수량을 초과해? 그러면 여기 표에 보니까 이 사이즈별로 판매 수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건이 true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스몰 사이즈에서 판매 수량 30개를 초과를 하면 나는 true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경우가 뭐예요? 스몰일 수도 있고 미디움일 수도 있고 라지일 수도 있잖아요. and와 o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스몰이야 판매 수량이 30보다 커 초과야 미디움이야 50보다 커 라지야 40보다 커 이렇게 되는 게 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nd 함수를 써서 스몰 사이즈면서 판매 수량이 30개 초과야 미디움이면서 50개 초과야 라지면서 40개 초과야 이렇게 해서 오화 함수 안에 A 조건, B 조건, C 조건이 들어가는데 A 조건은 AND 함수 안에 사이즈가 스몰이고 판매 수량이 30 초과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야겠죠. 되게 어렵네요. 오화라는 함수를 열어서 AND라는 함수 첫 번째 A 조건을 만드는데 얘의 사이즈가 는 스몰이니?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의 수량이 커 여기 판매 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셀 값으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3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이게 A 조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AND 함수를 열어서 자, 얘가 는 미디움이야? 맞아 라고 했을 때 수량이 50개 그거보다 50보다 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C 조건, 세 번째 조건은요. 내가 선택한 얘가 라지야? 라고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이 수량이 커 40보다 이렇게 해서 O 함수의 가로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틀려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쫙 내리면 true, false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봐도 되겠죠? 미디움이고 51이니까 얘는 true고요. 스몰이고 얘는 어떻게 30보다 크니까 true고 스몰이고 얘는 30보다 작으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네요. 여기는 따로 if 함수를 써서 많이 팔았어 덜 팔았어 이게 아니고 우화랑 and 함수의 조건 관계만 설명을 하는 문제네요. 그쵸? 자, if 함수를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분류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D열에
D열에 각 분류별로 판매가 중 가장 높은 판매가 값을 새로 추가합니다. 얘는요, 피벗 테이블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요? 각 분류별로 블라우스 셔츠 이거 별로 어떤 거예요? 가장 높은 판매가. 그럼 판매가를 다시 값으로 집어넣되 얘는요, 합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썸이 아니라 얘를 값필드 설정해서 최대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블라우스가 제일 비싼 게 87,500원, 원피스가 101,500원 이렇게 표시 D열에 분류별로 판매가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요 이름들은 안 바꾸셔도 됩니다. 따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수량 6번 수량 요약 워크시트에서 티셔츠의 각 사이즈에 대해서만 월별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차트를 수정합니다. 그럼 수량 요약으로 들어가 봐야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문제에 뭐라고 됐냐면, 자, 티셔츠만 6번이요. 수량 요약 워크시트에서 티셔츠의 각 사이즈에 대해서만 월별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차트를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분류가 블라우스, 셔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은 티셔츠만 갖고 오시는 거예요. 티셔츠만 일단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티셔츠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나왔잖아요. 그쵸? 티셔츠만 필터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의 필터링의 값을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날짜를 선택을 해서 여기 티셔츠에 해당하는 값만 분류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날짜만 선택을 해서 얘를요.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그룹을 뭘로 해주시냐면 월로. 그래서 월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 사이즈별로 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프로젝트 4번이요. 개요를 읽어보니까 무역회사에서 운송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러 해외 도시로 수출품을 운송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비와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식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개요만 보면요. 우리가 아주 프로페셔널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배우시고 또 이제 직장 가셔서 써먹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검색하시면 돼요. 더 친절하게 우리는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엑셀을 사용하실 때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엑셀 함수나 그 기능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업무에 맞는 엑셀을 또 새롭게 배우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시면 더 좋겠죠. 그쵸?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배우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요. 도시별 집계 워크시트에서 B3부터 B10 셀 범위에 여기에요. 도시별로 1월에서 6월까지의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도시명에 굵게 서식을 지정을 하고 RGB 192, 10, 25 글꼴색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조건부 서식은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각 도시별 어떻게 했어요? 각 도시별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서요. 평균보다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식을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B3부터 B10까지 선택을 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서 우리는 점 함수를 써가지고요. 베를린에 해당하는 한 값만, 이 항목에 해당하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 참조니까 밑으로 당길 때 안 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F4를 눌러서 베를린의 합계를 구하고요. 초과해 에버리지 평균을 불러서 여기서 평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1월 달에 총 합계, 그 다음에 6월 달에 총 합계를 구한 다음에 6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요. 얘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이 개수대로 나눠주니까 훨씬 평균값이 작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합계 중에서
6으로 나눈 값에서 평균이 베를린의 총 합계보다 커? 초과해? 라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서식에. 굵게 색깔은 다른 색을 눌러서요. RGB 컬러 여기에 있어요. 사용자 지정으로요. 192 탭 10 탭 25 확인. 이 색깔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베를린과 시애틀만 이렇게 초과하네요. 평균 초과하는 값이 표시가 되고 2번 문제요. 계산 워크시트에서 계산 워크시트로 가겠습니다. F1셀에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여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추가합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네요. F1셀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의 함수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추가하는 거는요. now입니다. now라는 함수가 있어요. 엔터를 딱 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고 today라는 함수는요. 오늘 날짜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날짜만. 개발 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개발 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합니다. 이 지금 저는 이제 이 커마를 하다 보니까 개발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개발 도구 띄우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야매로 먼저 알려드릴까요? 야매는요, 이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여기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딱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뿅 나오고 개발 도구를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가서요, 똑같아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개발 도구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너스 문제네요. 그쵸? 개발 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합니다. 됐고 4번 문제요. 계산 워크시트에서 C3셀에 콤보 상자 컨트롤을 삽입을 한대요. C3셀에 콤보 상자 컨트롤을 삽입을 할 건데 제품 목록 워크시트에 있는 B열에 있는 10개의 제품명을 입력을 하고 C3셀에 연결하도록 컨트롤 서식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 도구를 갖고 오라고 했네요. 개발 도구에서 우리는 삽입해서요. 콤보 상자 컨트롤을 찾으시는 거예요. 콤보 상자 얘를 선택을 하고 C3셀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의 속성을 열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서식 아니면 여기 컨트롤에 있는 속성을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입력 범위는 문제대로요. 제품 목록 워크시트 B열에 있는 10개의 제품명을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입력 범위를 눌러서 제품 목록에 B열에 있는 1번부터 성보 야채, 야생 녹차까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연결은 C3셀에 연결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여기 C3셀을 써주셔도 되고 클릭으로는 안 되죠? 다른 셀을 선택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것도 안 되겠네요. 고쳐주겠습니다. C3셀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일에 목록이 표시되는 게 만일 5개만 표시돼, 10개만 표시돼 라는 문제가 있으면 목록 표시줄도 바꿔주면 되는데 그런 말은 없으니까 확인. 이렇게 누르면요. 어떻게 해요?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선택한 값이 C3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워크시트에서 C9셀에 인덱스 함수를 사용한다고 있어요. 인덱스 함수는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뭔가를 갖고 오는 거죠. 색인 함수죠. 색인. 그래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 값을 불러와 이건데 단가와 할인율의 값을 조회하는, 그러니까 단가와 할인율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수량은 나와 있고요. 그쵸? 수량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필요하고 할인율이 필요해요. 운송비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단가와 할인율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제품 목록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여기 있는 범위에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단가와 할인율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일 라이트를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계산해서 우리가 아까 콤보 상자를 집어넣었는데 우리는 C3셀에 내가 이 콤보 상자에 선택하는 값을 집어넣어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얘를 첫 번째 내가 테일라이트 맥주라고 선택을 하면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 성보 야생 녹차를 집어넣으면 얘는 10번째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얘를 살짝 보세요. 얘를 보니까 규격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규격에 해당하는 운송비가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우리는 어찌됐건 규격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서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제품명에 따라서 규격이 다 틀리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응용을 해가지고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C3, C12 이 C3, C12에서 C3에 해당하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10번째 값을 갖고 와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20A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단가랑 할인율을 갖고 와야 되니까 얘가 C3부터 C12가 아니라 D3부터 D12가 되고 E3부터 E12가 되면 동일하게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수량은 얘고, 그렇죠? 이거는 선택할 때마다 바뀌니까 곱하기 단가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덱스 그 다음에 어레이 범위는요. 단가의 범위를 집어넣으셔야죠. 그렇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C3이죠. C3 여기 계산해서 C3셀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도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똑같습니다. 계산 목록에서 할인율 얘네들에서 계산에 C3셀 가로 닫고 그럼 인덱스의 가로가 닫았으니까 여기서 1 빼기 할인율의 가로도 닫아줘야 되고 더하기 운송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네들이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겠죠. 그렇죠? 수량은 항상 10으로 동일하네요. 그렇죠? 어렵네요. 이 5번 문제는 좀 어렵지만 여하튼 우리가 업무 사용할 때 인덱스라는 함수를 쓰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값들을 불러와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보이지는 않지만 인덱스라는 함수를 쓰면 다른 워크시트에서 값들을 갖고 올 수 있어 Vlookup, Hlookup처럼 그거를 보여주는 문제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여하튼 인덱스라는 함수를 규격을 갖고 온 얘를 보시고 좀 착안을 해서 제품 목록에 저기에서 내가 선택한 J의 값을 갖고 오네 단가랑 할인율이 필요하니까 옆으로 한 칸씩 D열, E열에서 갖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콤보 상자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셀 연결한 부분이 대괄령 특제 버터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이 숫자 값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뿅뿅뿅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요가 여러분들은 거래처를 관리하는 관리자래요. 매년 말이 되면 거래처별로 주문 정보를 정리합니다. 매년 말. 오타네요. 그쵸? 자, 그럼 1번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서 주문 내역 워크시트 H열에 할인 정보 테이블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각 고객이 주문한 누적 수량에 대해 받게 될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참조표에 있는 값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할인 정보에서 주문량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문 내역에서 주문량을 기준으로 누적 주문량이 있고 11월 주문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문량을 기준으로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이거는 좀 문제가 참 그렇네요. 써있네요. 각 고객이 주문한 누적 수량에 대해 받게 될 할인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누적 주문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할인 정보에서 보니까 얘는 밑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얘는 V잖아요. V지만 주문량이 1, 2, 3, 4, 5, 6, 7, 8,
90부터 200까지 딱 다 써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의 값, 유사한 값, 애매한 값, 애매모호한 값, 사이의 값. 옵션으로 1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요, VL 써가지고 누적 주문량을 기준으로 어디서요? 할인 정보의 이 표에서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씌워주는 겁니다.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있잖아요. 할인율은 2, 얘는 유사한 값 1. 이거 아시죠? 이 부분은요, 좀 엑셀 기초 다지기에 부분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참조 함수 이 부분을 좀 보고 오시면 이 부분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이요.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서 제2열의 11월 주문 수량이 얘가 어떻게 된대요? 누적 주문 수량의 3배보다 크거나 누적 주문 수량의 3배보다 크거나 결제 금액의 평균보다 크면 조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를 표시합니다. 조건이 2개네요. 그쵸? 그런데 얘는요. A 조건이 11월 주문 수량이 누적 주문 수량의 3배보다 커? 이거랑 크거나 라고 했으니까, 혹은 또는 이거나니까 A 조건이랑 B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조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월이라는 함수를 써야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일단 if를 쓰기 전에 5월이라는 함수를 써서 11월의 주문 수량이 커? 어디? 누적 주문 수량의 곱하기 3배보다. 이게 지금 첫 번째 A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결제 금액이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세일 상사의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이 되네요. 그쵸? 선택이 결제 금액이 어떻게 돼요? 결제 금액의 평균보다 커? 라고 했으니까 커 에버리지 결제 금액, 총 결제 금액, 얘네들이죠. 그쵸? 얘네들보다 커?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가로 닫고, 그 다음에 O 함수에 가로 닫고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래서 엔터를 치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true, false가 나왔으면 if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함수 문제는요, 참일 때 조정, 그렇지 않을 때 유지. 함수 문제는 엑셀 기초 다지기를 좀 보고 오세요. 그 부분만 봐도 이 부분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요.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워크시트에 게시 연도별 거래처들의 누적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는 피벗 차트를 만들래요. 가로축에는 게시 연도와 거래처명 값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주문 내역 워크시트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표를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피벗 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어디에요?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기존 워크시트에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에 얘는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A1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만들려고요? 거래처별 누적 수명 게시 연도의 연도별 거래처들의 누적 주문량의 평균, 연도별 거래처. 보세요. 게시 연도와 거래처명 값이 가로축에 표시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게시 연도와 거래처명이 일단 필요한데, 일단은 게시 연도와 거래처명을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우리는 누적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적 주문량의 값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뿅 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누적 주문량의 합계가 아니라 값피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게시 연도와 거래처명 값이 가로축에 표시가 됐잖아요. 얘를 이렇게 옮겨볼까요? 자,
이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랑 똑같습니다. 게시 연도, 거래처명을 집어넣으면 얘가 위치가 바뀌면요. 또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죠? 이거는 아니니까 문제대로 게시 연도를 먼저 집어넣으시고 거래처명을 그 안에 넣으시고 그러면 이 연도별로 거래처명이 나오고 처음에는 합계인데 에버리지 함수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피벗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워크시트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여기네요. 그쵸?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워크시트에 게시 연도별 거래처들의 이건 4번이요. 4번. 게시 날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슬라이서를 추가를 하는데 게시 날짜는 연도만 지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슬라이서라는 게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에 보시면 얘를 선택을 하시면요. 분석에 보면 슬라이서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트잇처럼 내가 원하는 값만 필터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 연도를 기준으로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게시 연도 슬라이서를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연도가 표시되고요. 내가 여기에 선택을 하면 그 연도에 해당하는 애들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쵸? 그러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죠? 내가 원하는 연도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슬라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대금 계산 워크시트에서 C7셀에 내가 선택한 지금 이 장비 대금 계산 워크시트 C7셀에요. 월별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한다고 했어요. 이때 결제 기한은 매월 초이며 원금에서 계약금의 금액을 뺍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요. PMT라는 재무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PMT라는 함수가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하금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총 지금 1,650만 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요. 연 이자가 4.5%고 대여기간이 5년 동안 빌렸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달달이 얼마씩 내야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택피를 눌러보시면요. 레이트가 이거 비율이 있고 엠퍼 기간입니다. 그다음 PV는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내가 얼마 빌렸는지. 그러면요. 레이트는요. 4.55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연 이자니까 월 이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 이율에 나누기 12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도는 기간이잖아요. 월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에 곱하기 12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연이율에 12로 나누고 기간에는 5년에는 12를 곱해서 60개월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요.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의 계약금을 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총 대여 금액에서 빼기 계약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V는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가치 퓨처 밸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넘어가시고, 여기 주기말, 주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니까 매월 초에 결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기초가 되는 겁니다. 1일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말일날 계산한다고 하면요, 0이라고 써주세요. 근데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닫고 엔터를 치면, 28만원씩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쵸? 그럼 28만 7천원씩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커만 1급에도 PMT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이 원금에 빼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빼기를 이렇게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8만 7천원씩 계산을 해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기로 그냥 계산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28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프로젝트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엑셀, 엑스퍼트, 최신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2010이랑 조금 몇 문제 틀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산 2010 문제랑요. 자, 지금까지 엑셀 엑스퍼트 최신 모의고사 1번부터 5번까지 프로젝트를 풀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2010이랑은 조금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메뉴도 틀리고 나오는 문제도 틀리고 그 형식들이 일단은 틀리니까 조금 2010이랑 비교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유형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완성하는 게 2016 버전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의고사 1회, 2회, 3회를 반복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그냥 메뉴들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시험을 보러 가셔도 되는데 그런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 문제가 프로젝트 문제마다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엑셀 함수를 푸는 문제는요 그 엑셀 기초 다지기라는 부분을 좀 보시고 좀 연습을 하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 엑셀 함수 문제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최신 모의고사 2회로 또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